재린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강경숙입니다. 저는 6세와 3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엄맘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을 포함한 4인 가족입니다. 저는 2017년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그 시간에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출은 총 7개의 대출 및 할부를 이용하고 있었고요. 주택 대출 하나, 자동차 대출 2개, 그리고 리볼빙 서비스 2개, 카드 할부 2개, 총 7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리본 클래스를 하면서 총 5개를 상환한 상태이고요. 주택 대출 1개와 자동차 대출 1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대출은 2023년에 모두 상환할 계획이고요. 주택 대출은 한 5천만 원 정도의 할부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된 이유는 집을 구매하면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생활비를 사용하다 보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사용할 생활비가 없었기 때문에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그거를 못 갚다 보니 리볼빙 서비스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2대의 할부금이 있었는데, 한 개의 할부금이 월 30만 원 나가는 남편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30만 원의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서 남편이 60만 원의 외제차를 타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63만 3천 원이라는 할부금이 나갔고요. 보험료가 150만 원이 나와서 이것도 한 번에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월 할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밥통까지 고장이 나서 이것도 현금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어 할부로 밥통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환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아이의 이름으로 된 적금을 해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매번 짠테크를 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건 지금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고요. 기존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했던 것과 짜잘한 할부금은 아이의 적금을 해지하여 갚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돈을 지키고자 리볼빙 서비스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리볼빙 서비스 이자가 아이 적금으로 받는 이자보다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적금을 해지를 하고 리볼빙 서비스를 갚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이것조차 물려줄 수 없을 만큼 소비했다는 죄책감이 굉장히 컸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내용 중에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까지 탕진한다는 글이 있었는데 너무 내 자신이 형편없게 느껴졌습니다. 리본 클래스는 자신의 빚을 영원으로 만들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소비 절제를 선생님과 조교님과 팀원들과 함께 해나가는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나의 빚인데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해주는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소비 절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가끔은 돌발 지출을 하기도 하고요. 충동적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더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비만 해오던 사람들은 감각이 조금 둔화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처방전은 선생님들께서 3개월치를 가져가 주셔서 일일이 분석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지,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를 처방전에 일일이 알려주셔서 그것에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자료입니다. 처방전을 처음 받았을 때의 느낌은 미쳤었구나.
저는 제가 지출이 많다는 거는 느끼고 있었지만 이거를 숫자로 확인을 하니 정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구나를 느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는 카페와 키즈카페에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지 몰랐어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의 돈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처방전대로 실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키즈카페와 카페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키즈카페와 카페에 나가는 돈을 줄이니 잔고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고정 지출로 나가던 윙크북스를 해지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서관 이용을 권유받아서 도서관 이용을 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거를 해지를 했고, 가장 큰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월 할부금을 내고 있던 남편의 외제 차량이었는데요. 요거는 처방전에 나와 있어서 남편에게 푸시를 해가지고 원래는 12월에 처분 계획이 있었는데 빠르게 이번 9월에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출을 줄여보고자 노력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카드값이 50만 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소비가 폭발해서 250만 원의 카드값이 나왔었습니다. 리본 클래스를 하면서 아무래도 선생님과 조교님이 계시다 보니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함께하는 동기들이 있어서 또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가드라인에 과제가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내 방식이 아닌 또 동기들의 방식을 엿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심테크에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자 했고 더 함께 하는 것에 따라가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일 예산을 짜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날따라 2만 원의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느라 지치기도 하고 저녁도 하기 싫고 해서 그 2만 원을 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예산 안에서 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날 저녁 다현 조교쌤님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참 머리가 띵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예산에 맞춰서 다 지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맞게 나의 통제하에 지출을 하자는 의미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저는 하루 예산했던 금액에서만 소비를 한다면 그게 참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을 하고 돌발 지출과 충동적인 지출을 막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짜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아직 리본 클래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환이 목표입니다. 대출 잔고가 0원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0원을 만들어서 치킨 받고 싶습니다. 네. 치킨을 받고 나면 저는 1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 후에는 10억의 자산가가 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빚을 갚는 와중에 짠테크를 하고 심테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조금 힘들어질 때, 빚을 갚고 났을 때의 그 후련함을 조금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빚을 얼른 갚고 나면 그 후련함이 있어요. 저도 이제 2개의 빚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을 얼른 갚고 후련함 뒤에 희열감을 조금 느껴보고 싶습니다. 좀 지치더라도 짠테크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 빚 같이 잘 갚아나가 봐요. 리본 클래스를 하게 된 것은 저에게 아주 큰 행운이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한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큰 변화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